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명품 KF-21 전투기가 비행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단좌기와 복좌기의 편대 비행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로 불리는 한국판 타우러스 미사일까지 탑재해 시험 비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쯤 되면 KF-21 전투기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태클을 거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인이 언론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의 항공 전력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KF-21 전용 공대공 미사일에도 질화관륨으로 인해 성능 향상의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갈륨 비소로 우리를 조롱하던 중국은 개발할 수조차 없는 첨단 영역인 5.5세대급 질화갈륨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사실 전투기용 미사일에 탑재하는 질화갈륨 관련 기술은 미국에서도 1급 극비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개발이 빠르게 성공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대한민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군사무기 반도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한참 전에 핵심 기술들을 연구해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스위치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치에 필요한 소자 수는 대폭 줄이면서도 출력은 더 높여지는 매우 우수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기존의 서큘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이 한국산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경량화에다가 140%에 달하는 레이더 증폭 성능 향상까지 모두 완성했는데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 국가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5개 안팎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 수는 일반적으로 300대가 평균인데요. 방공이든 타격 임무든 미국산 수입 전투기로는 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할 것이라면 적어도 250대 이상의 수량을 포함해 해외 수출 수량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독자 작전을 펼치며 영공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펼치는 주장의 핵심은 방공과 초계 타격 임무를 위한 전투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기 보유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산 전투기가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태생적으로 보조 전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산 전투기를 통해 항공 전력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독자적인 개발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20년짜리 프로젝트에 실수를 저질러 불량 전투기가 나온다면 수습할 방법이 없어 FA-50 개발을 통해 동체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향후 한국 공군 요구에 맞게 KF-21 전투기를 완성시키자는 방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었던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인데요. FA-50 경전투기에서 KF-21 전투기로 넘어가는 단계적 개발 방식은 항공 선진국들도 인정했지만 전쟁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개발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F-35 도입을 주장하는 파벌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가진 기초항공 기술이었습니다. 이왕 전투기를 만든다면 미국의 부품 수급 없이도 돌아갈 수 있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KF-21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과 경험 부족은 개발 초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10년 안에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요. 미국조차도 부족한 부분은 협업 파트너에게 설계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한된 예산에서 훌륭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 KF-21 전투기가 개발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폭풍처럼 들렸을 겁니다. KF-21이 아직 정식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KF-X라고 불리던 시절 KF-21에 미사일 무장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을 당시에 비판 내용의 핵심은 전투기에 탑재할 부족한 미사일 무장이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했고 나머지 무장도 독일산 타우러스를 빼면 전부 구식인데다 그나마 알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적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전 작전에서 문제를 낳을 것이 뻔했죠. 그래서 F-35 도입 찬성파에겐 기껏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봤자 KF-X는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개발진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해 한국형 국산 무장을 반드시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군사 강국들만 가능하다는 전투기 무장까지 국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만들어봐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닥다리가 나올 것이라며 해외는 물론 국내 군사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산 무장이 생산 단가가 맞을 리가 없으니 미국산과 비교해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려 예산까지 낭비할 게 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이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실전용 타격기체인 KF-21 실전기체의 생산 라인까지 공개되며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KF-21 전투기의 무장 탑재와 함께 발사 모습까지 보여주자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보라매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발진이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여러 무장의 개발 계획을 연이어 공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NVDA 시스템을 포함해 함께 사용할 국산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상승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독일제 타우러스의 사거리를 압도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유도탄 초음속 대함미사일인데요. 또한 마지막을 장식해줄 사거리 1500km 극초음속